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볼 주제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AI 개발 경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뜨거운 주제죠.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이 두 강대국이 AI를 두고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전략 차이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흔히들 AI 군비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미국은 그야말로 범용 인공지능 AGI 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것 같고요. 그렇죠. 완전히 게임 체인저를 만들겠다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좀 더 실용적인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당장 산업이나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요. 맞아요. 오늘 그 두 가지 다른 접근법,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얘기해보면 좋겠네요. 네. 시작부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미국 부통령이 직접 이걸 군비 경쟁이라고 했어요. 중국과요. 아, 그렇게까지 표현했군요. 네. 그리고 실제 투자 규모를 보면 와, 이게 2030년까지 미국 AI 데이터 센터 투자만 1조 달러가 넘을 거라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1조 달러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그렇죠. 우리 돈으로 하면 1,300조 원이 넘으니까요. 대단합니다, 정말. 자, 그럼 먼저 미국 쪽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들의 최종 목표는 역시 AGI. 네,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이죠. 이걸 먼저 개발하면 뭐 핵무기처럼 천년 패권을 준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CSIS 같은 싱크탱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규제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요. 특히 작년에 중국의 딥시크라는 모델이 오픈 AI 기술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딥식.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경쟁이 더 확 달아오른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분위기가 확 달라요. 그 바이두 사장 출신, 지금은 칭화대 교수인 장야칭 교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미국은 모델 자체에 집중하지만 중국은 AI의 실용적 응용을 강조한다. 딱 잘라서요. 아, 명확하네요. 과거에 전자상거래나 간편결제에서 보여줬던 전략이랑 비슷하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일단 기술을 빨리 흡수해서 실제 서비스로 확 퍼뜨리는 방식이요. 시진핑 주석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AI를 무슨 핵무기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전기처럼 일상에 쓰이게 하라고요. 훨씬 실용적인 관점이네요. AGI에 대한 시각도 그래서 완전 다르죠. 미국은 샘 알트먼 같은 사람들은 AGI가 곧 온다, 인간을 능가할 거다 이런 기대나 우려가 큰데요. 네, 거의 SF 영화 같은 상상까지 하기도 하고요. 근데 중국 쪽은 정부나 학계나 AGI를 좀 더 아주 쓸모맞는 도구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 기관지 치유씨나 전 과기부 부장 같은 사람들은 지금 LLM의 진짜 추론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랜드 연구소 분석가가 아까 비교했잖아요. 미국의 유토피아적인 꿈 vs 중국의 현실 문제 해결 접근. 아, 네. 그 분석 기억납니다. 중국 정부의 AI 플러스 캠페인도 딱 그 맥락이고요. 네. 그렇다고 중국이 기술 격차를 그냥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시진핑 주석도 인정을 했고요. 그렇죠. 하지만 장기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칭화대 류주이안 교수 같은 분은 마오쩌둥의 지구전론에 비유하기도 했죠. 아, 지구전론. 약자가 강자를 서서히 이기는 전략이요? 맞아요. 그래서 전략이 크게 두 갈래로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는 딥시크처럼 서구 기술 빨리 따라잡아서 오픈소스로 풀어버리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미국 모델의 독점을 좀 약화시키고 가치는 응용 단계에서 찾겠다는 거죠. 카이프리 같은 사람도 비슷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다른 길을 찾는 거. LLM 말고 새로운 기술. 이른바 분샷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베이징 일반인공지능연구원의 주송춘 원장이나 상하이 정부가 새로운 AI 아키텍처 연구를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게 바로 그 증거죠.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IMF 예측을 보면 AI 덕분에 10년 뒤 미국 경제는 5.6% 성장하는데 중국은 3.5% 성장에 그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비스 산업 비중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겠죠. 미국이 강한 분야니까요. 네. 근데 또 다른 목소리도 있어요.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생태계에서 경쟁 안 하면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아, 그 발언 중요하죠. 중국 시장이 워낙 크고 역동적이니까요. 당장 애플만 해도 중국에서 쓸만한 AI 파트너 못 구하면 아이폰 경쟁력 괜찮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저희는 이 자료들에 나온 양측의 전략을 전달하는 거지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기술 경쟁의 단면을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미국은 AGI라는 큰 거 한 방, 홈런을 누리면서 기술 패권을 지키려고 하고요. 반면 중국은 AI를 사회 곳곳에 빠르게 적용하는 안타를 꾸준히 치면서 실리를 챙기고 동시에 아예 다른 게임을 준비하는 거죠. 결국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 이 문제 자체보다는 이걸 자기네 경제랑 사회 시스템에 얼마나 잘 통합시키느냐의 싸움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청취자분께 왜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결국 두 나라의 다른 전략이 앞으로 글로벌 기술 표준이나 경제 지형,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까지 다 바꿀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바로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본 건 지금 시점의 전략이잖아요. 네,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이죠. 근데 AI 기술 발전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죠. 혹시 지금 양국이 세운 이 거창한 전략들이 뭐랄까 승자가 정해지기도 전에 구식이 돼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어쩌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기술적 돌파구가 짠 하고 나타나서 이 경쟁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AI 개발 경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뜨거운 주제죠.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이 두 강대국이 AI를 두고 정말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전략 차이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흔히들 AI 군비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미국은 그야말로 범용인공지능 AGI 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것 같고요. 그렇죠. 완전히 게임 체인저를 만들겠다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좀 더 실용적인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당장 산업이나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요. 맞아요. 오늘 그 두 가지 다른 접근법,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